예, 오늘도 세 번째 역은 시황역인데요. 윤아 씨랑 이재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초전도체 지금 얘기해야 돼.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그죠? 맞아요. 그냥 과학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나저나 오늘은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흔들렸는데요. 조금 이제 흔들릴 구간에, 사실 많이 빠지긴 했지만 좀 흔들릴 조정받을 구간에 좀 이슈가 오면서 네. 흔들렸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황 쓰시면서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 변동성입니까? 저는 사실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워낙 이제 7월 달에 저희가 개인 중심으로 과열된 수급을 봤기 때문에 네. 사실 증시가 조금 펀디멘탈 대비해서도 주가의 상승 속도가 많이 가팔랐다라고 저는 7월에 진단을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신용등급 강등 이슈, 오늘 불거진 이슈라든지 내지는 이게 장기적으로 리스크 요인이 될 가능성은 제한적이긴 하지만요. 네. 어찌됐든 간에 증시에 좀 조정 빌미로 재료로 작용을 했던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변수들을 하나씩 보면요. 7월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제 뭐 생각만큼 좀 수출입이 좀 돌아서 주지 않는 불황형 흑자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팩트 체크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7월 달 수출입 동향이 나왔는데 미리 예상을 했었어요. 워낙 잠정 수출치가 좀 부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출이 이제 마이너스 폭으로 재차 돌아설 것 같다라는 시각이 대다수였고요. 역시나 이제 7월 수출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5%를 기록을 했고, 물론 저희가 반도체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가 증감률이 소폭 이제 개선이 되긴 했지만 저희 여전히 이제 화살표가 위로 가는 게 올랐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인 거죠. 네, 빨간 거만 플러스고 화살표는 이제 마이너스인 겁니다. 맞습니다. 예. 개선은 되긴 했지만 그 마이너스 구간에 네, 여전히 머무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도체 수출 중심의 저희가 펀디멘탈을 보기는 이제 조금 힘들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고요. 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연초 이후에 그나마 조금 수출이 잘 나오는 쪽이 자동차인데 기울기로 보자면은 증가폭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어요. 7월 달에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수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온전히 이제 이익으로 이제 전가를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6월 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전환을 했기 때문에 7월 달 수출은 대체적으로 평가를 하자면은 그저 밋밋했다라고 조금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반도체가 사실 수출의 감소세는 예상이 됐었지만 그 폭이 되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것도 기대만큼은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의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지 사실 반도체 수출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가 숫자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GDP 컨센서스 최근에 보자면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중입니다. 지금 5.2%까지 떨어졌는데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5%대까지 달성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임계치에 다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저는 반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이제 중국 정부가 거의 이제 목까지 차올랐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조금 진단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수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많은 하락세를 보이긴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 반도체가 가다가 2차 전지가 가다가 이런 시속 게임 양상이 펼쳐졌었잖아요. 어떻게 좀 두 테마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구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2023년 하반기 때 경기의 회복보다는 오히려 둔화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도 온전히 전 업종으로 다 유입이 될까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섣부른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도주 같은 경우도 반도체 2차 전지가
동시에 올라가면서 주도주 테마를 형성하기보다는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수급이 좀 반대로 가면서 주가도 조금 다르게 갈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5월 달부터도 2차 전지와 반도체 주가가 코스피 대비해서 그리자면 상대 강도가 진짜 반대로 가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8월 달만 놓고 보자면은 반도체냐 2차 전지냐 이게 조금 궁금해 하실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IT 쪽으로 이제 수급 영향력이 조금 확대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7월 달에는 개인들의 영향력이 워낙 두드러졌던 달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불붙었던 달이 7월 달이었거든요. 실제로도 저희가 센티먼트를 측정하는 불베어 스프레드라고 지표가 하나 있는데 네. 이 리테일 투자자 심리지수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근데 그게 7월 달에 역사적 평균치를 뚫었습니다. 왜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매크로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매크로 지표랑 보통 상관계수를 좀 많이 찾는데요. 저희가 헤드라인 CPI가 5, 6월 달부터 해서 좀 빠르게 떨어졌잖아요. 아무래도 유가의 그 기저에 때문에 네네. 유가의 그 기여분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헤드라인이 6월 달에 YOY 기준으로 3.0%를 기록을 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실질 임금이 반등을 했습니다. 저희가 플러스 구간에 진입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개인들이 체감하는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증시 쪽에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다른 나라 대비해서도 물가의 절대적인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코로나19 이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상대적으로 좀 어느 정도 높았던 이제 나라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또 개인들의 수급 영향력이 7월 달에 다른 나라 대비해서 세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사실 2차 전지를 공격적으로 매수한 날이 7월 달이었고 네. 반대급부로 외국인과 기관들은 오히려 IT 쪽에 조금 많이 무게를 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8월 달에는 오히려 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조정 얘기를 해야죠. 그러게요. 이제 지난번 2011년에 S&P가 내릴 때 충격이 꽤 컸어요. 그때 지수가 15% 빠졌다는 뭐 편차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15% 빠지면요 엄청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코스피가 2,600이면 2,200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네. 그 정도 충격인데 네. 오늘 밤 또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변동성 지수가 소폭 반등을 하긴 했지만요. 큰 폭의 수준까지는 지금 선물 시장에서 반영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무엇보다 채권 금리도 아직까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장기화되는 리스크로 시장이 이 사태를 좀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는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신용등급 강등이 일어났긴 했지만 실제로 S&P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피치보다 조금 빠르게 신용등급을 미국을 좀 낮춰가면서 지금 신용등급 강등이 그 S&P랑 S&P 는 이미 낮춰놓은 피치랑 상태죠. 네. 신용등급은 같아진 똑같거든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신용등급의 강등 사태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이 리스크는 좀 크게 번질 가능성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 대비해서도 아직까지 미국의 그 양호한 그 성장세가 지금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심리적인 단기 충격 그 정도로만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냥 증시 조정의 그 재료로 어떻게 보자면은 1차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저희가 네. 7월 달에 워낙 재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보면은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상승할 만한 재료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이슈는 이제 조금 주식시장의 기간 조정을 좀 자극을 할 수 있는 재료로 이제 부각이 된 것 같고요. 2011년에 피치에서 S&P에서 신용등급 내리고 나서 사실은 그때 2011년 기억하시겠지만 12년, 12년 유럽도 재정위기에 왔어요. 미국은 항상 사고는 자기가 치는데 다른 나라들이 피해를 봐요. 그죠? 2008년 때도 그렇고 그죠? 그 여파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그 여파들을 좀 중국이 좀 여파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어떤 분도 그렇게 또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런가요? 네.
저는 중국까지는 갈지는 네. 저도 잘은 지금 모르겠지만요. 이제 매피셜이니까 아, 많이 네네.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러면은 사실 네. 주가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네. 좀 더 눌릴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죠. 중국 쪽이 경기가 안 그래도 사실 네. 개선 속도가 더딘데 이 충격으로 또 한 번 실물 경제에 단기 충격이 네. 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여파는 조금 네, 상당하지 않을까 아직은 그 싶습니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그 말씀하시는 또 신용등급 그 하향 조정으로 인한 여파가 지수에는 크게 안 준 것 같기도 한데 환율에 또 좀 큰 파동을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좀 궁금해요. 환율도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거는 같아요. 저희가 근데 신용등급 강등 사태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출이 상대적으로 지금 부진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했던 것 대비해서 회복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요. 워낙 강세를 지금 찾을 수 있는 재료가 그렇게 딱히 마땅치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원화는 위안화와 커플링이 좀 많이 되는 통화 중에 하나인데 네. 위안화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좀 강세 현상이 아직까지는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또 BOJ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저희가 상한선을 좀 어느 정도 용인을 하겠다. YCC, 예. YCC. 그러니까 좀 긴축적인 기조의 그런 맥락을 좀 던지면서 일본 금리도 지금 0.6%대 10년물 기준으로 돌파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 장기 금리 또 상단을 어떻게 보자면은 올릴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머징 수급에 전반적인 또 영향을 미치고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하셨네. 환율이 무려 14원이 올랐어요. 1298원인데 이거는 아까처럼 아이러니하다니까요. 미국이 신용등급 떨어지면 미국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 위기가 오면 오히려 달러 강해지고 여타 통화 약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네. 안전자산 선호심리 그러니까요. 현상 소위 네. 말하는 두드러지면서 네. 달러만 안전자산인 거죠? 저희 원화는 아니고. 애국자십니다. 네. 애국자인데 아쉽네요. 페이트리아트. 예. 네, 그리고 또 고용 지표도 사실 8월에 큰 이벤트 같은 게 없긴 하지만 근데 경제 네. 지표들 발표는 어쨌든 계속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여기서 좀 투자자분들이 어떤 거를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실업률이라든지 고용자 수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전원이랑 크게 뭐 다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경기 연착륙을 이제 지지해주는 재료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임금 상승률은 소폭 둔화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구인 공고 수가 앞서서 발표가 됐는데, 절투. 예. 네 맞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점차 이제 구인 공고 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임금이 사실 이제 과거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그 서비스업 쪽에서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오히려 올라갔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를 보자면 구인 공고 수가 줄어드는 게 오히려 경기 둔화를 반영해서 구인 공고 수를 기업들이 지금 줄이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반대급부로 이제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또 임금의 상승보다는 하락 압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래서 고용 지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라고 봤을 때 소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이 임금 상승률이 이제 체감하는 게 사실 예전 대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임금이 별로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또 소비를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지탱해주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소비 연착륙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이게 4분기 중에 옅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증시 상승폭도 그렇게까지 또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트래킹을 해야 될 거는 같고요. 네. 세계 경제를 보면 좀 고무적인 게 이제 새로운 이머징 국가 가운데 인도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간밤의 뉴스는 이제 테슬라가 인도에다가 기가 팩토리 한다 그러는데 중국 기업들 데려오려고 하니까 인도 정부가 지금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를 하는데요. 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인지, 기업들이 인도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예. 뭐 단순하게 아무래도 생각을 하자면 저희가 네. 성장률이 지금 잘 나올 수 있는 국가가 인도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네.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인도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중국이 이제 인프라 중심의 투자 부양 정책을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요.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올해 재정 예산 중에서 제조업 중심 인프라 투자 예산이 굉장히 이제 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별로 사실 매력도를 따지자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인도를 사실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이유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의 노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노동층에 대한 또 임금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 저희가 이제 중국을 공장을 지었을 때가 임금이 굉장히 쌌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인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렴한 임금에 있어서의 그 매력도가 이제 기업들을 조금 불러오는 것 같고요. 인도는 또 과학 기술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맞습니다. 예. IT 쪽으로 워낙 또 많이 네. 발전을 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인도 증시의 그 시가총액 규모별로 따지자면요. 그 상위권에는 IT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좀 인도 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높을까요? 인도로 한번 가야죠. 출장 좀 한번 다녀오세요. 가고 싶습니다. 그럼 다녀와 보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네. 것으로. 네. 또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시긴 하셨는데 네. 중국 얘기 아까 잠깐 예, 했잖아요. 그리 가죠. 예. 5.2% 하향이 됐고 그래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뭔가를 계속 내고는 있는 것 같아요. 기사를 보면 실제적으로 좀 어떤가요? 기대감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는 부양 정책이 강도가 얼마 정도고 아니면 디테일하게 이런 부양 정책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모두가 예상을 조금 좀 꺼려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소비라든지 인프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안건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이게 좀 지연이 되고 중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컨센서스도 사실 조금 중국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지는 거는 사실이고요. 다만 저는 원자재 시장에서 좀 힌트를 찾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원자재 시장이 이제 WTI도 마찬가지지만은 전반적으로 BDI 지수라든지 저점을 찍고 7월 달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자재 시장이 저는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임계점에 임박했기 때문에 뭐 어떤 부양책이든지 하반기에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베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도 그 저희 증시 내 업종별 로테이션을 보면 중국 관련된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분기까지 놓고 봤을 때는요.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이 뭐 이게 미니가 됐던 강력한 부양 정책이 됐던 뭐 알 수는 없겠지만요. 예.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건 또 원자재 시장이 조금씩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업종 내에서의 또 유망한 기업들을 찾자라고 네. 8월 달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재선 의원님을 포함해서 조정이 좀 올 수 있다. 예. 그런데 조정이 오면 돔황처가 아니라 외수하자. 그런 기조잖아요. 기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전략하고요. 관심 섹터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8월 달에는 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여전히 여름은 조금 준비를 하는 네. 구간이고 가을을 대비해서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수급 분산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유망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라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IT 업종이고요. IT, 예. 그리고 이제 그 로테이션 관점에서 짧은 방망이로 이제 보자면 중국 중에서도 이제 소비와 인프라 두 가지 테마를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는 중국 관련 소비주를 조금 쳐다보자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화장품과 유통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예. 지금 이익 개선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 관점에서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원자재가 올라오는 구간 내에서의 그 이제 시클리컬 쪽을 보자면
BDI 지수 아까 제가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운송 쪽도 좀 매력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유가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와 상사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주가 빠진 것만 보면 좀 화들짝 놀랄 일인데 이렇게 항상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으면 이유가 있고 설명이 좀 돼서 맞아요. 네, 할 일 다 한 것 같습니다. 퇴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하고요. 정말 네. 두 분 먼저 일단 퇴근해 보시죠. 네, 잘 감사합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